안녕하세요. 써난코딩 써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101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에 엄지손가락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0,2, 0.2 더하기 0.1이 0.3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요. 자,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버그를 없는 코드를 짜는 것보다 버그를 빨리 발견하는 코드를 짜는 것이 더 쉽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버그를 빨리 발견하는 코드를 짜야 된다. 자, 그리고 버그를 빨리 발견하는 코드는 뭐다? 자,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0.2, 0.1 더했는데 왜 0.3? 자, 이거를 왜 0.3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기계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야 돼요. 더블형을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다 이해를 하고 코딩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코딩을 해야지만 우리가 버그가 없는 코드를 짤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총에 맞을 확률이 줄어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한 개그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책에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냥 타인이 어떤 코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인이 코드를 봤는데 그 만약에 읽기 쉬운 코드다,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짰다라고 하면은 타인이 보기 쉽겠죠. 그러면 그 코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타인의 범주가 뭐냐? 나도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어렵게 코드를 짰어요. 자, 근데 내가 6개월 뒤에 이 코드를 유지보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6개월 전에 어렵게 짠 코드를 유지보수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연봉이 상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봉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총 급여를 총 시간으로 나눈 거겠죠. 뭐 연봉은 이게 년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거예요. 자, 우리가 총 급여를 올리는 거는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연봉 협상을 잘해야 돼요. 또는 뭐 두 번째 직업을 찾으면 되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직업을 찾는 거예요. 뭐 잠도 안 자고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총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같이 연봉이 향상되는 거겠죠. 자, 읽기 쉬운 코드를 짰어요. 자, 읽기 쉬운 코드를 짜면 가독성이 올라가겠죠. 당연한 똑같은 얘기예요. 가독성이 올라가겠죠. 가독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버그를 쉽게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버그를 쉽게 수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총 시간,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봉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짜는가? 다 설명드렸죠. 우리 이해하죠? 기억하시죠? 자, 함수를 12라인 정도로 잘게 쪼개자. 자, 예를 든 거예요. 12개 정도로 쪼개자. 뭐 꼭 12개일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에 준하게 쪼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자, 향양식과 하향식으로 쪼개거나 또는 종단과 횡단 관심으로 쪼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크게 메소드가 하나 있다면 이 메소드를 두 개로 분리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종단 관심과 횡단 관심은 뭐예요? 자,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에 뭐 캐시라든지 뭐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으면 걔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메소드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알았죠? 자,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뭐 명령하고 뭐 지리로 쪼개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우리가 상향식과 하향식,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와 구체적 그리고 추상적인 부분으로 쪼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단과 횡단 관심으로 해서 쪼갠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거는 세로로 쪼개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가로로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처음에 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자, 예제를 볼게요. 자, 일단 함수가 관련된 함수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우선 자, 빨간색은 위에다가 작성을 하고 파란색과 파란색은 밑에다가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라인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 관련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변수들이 있으면 이 위에다가 정의를 하고 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이 있으면 이 위에다가 적용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메소드로 만든다 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메소드를 만들다가 이 함수가 정적 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정적 함수로 바꿔보는 것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쪼개고 뭉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아셨죠? 자, 메소드를 쪼갤 때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상향식과 하향식. 그 다음에 자, 종단 관심과 횡단 관심으로 한번 쪼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쪼개기만 하다 보면 안 돼요. 자, 쪼개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가독성이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함수를 뭉쳐야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런 식으로 쪼갰어요.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더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한번 뭉쳐보고 뭐 또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뭉쳐보던가 함수를 한번 뭉쳐보는 거예요. 자, 뭉쳐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만약에 그렇게 돼도 가독성이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때에 따라서는 다시 뭉친 부분을 쪼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냐? 자,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계속 쪼개고 뭉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데 자, 내가 자,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더 이상 해봤자 가독성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딱 그때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자, 오픈소스 같은 거 요즘 많아요. 요즘에 오픈소스 많은데 한번 그 오픈소스를 내가 쪼개고 뭉쳐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쪼개고 뭉쳐봤을 때 더 나은 가독성이 있는 코드로 만들 수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좀 나은 코드를 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했는데 원래 있는 코드랑 동일해진다면 네, 아직 나의 실력이 거기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셔도 돼요. 자, 아시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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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번 시간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는 항상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자, 일단 시간이 부족해요. 그쵸? 자, 내일 오픈인데 어떻게 우리가 뭉치고 쪼개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게 문제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각각 다시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얘기 드렸죠. 우리가 프로젝트가 당장 마감이 코앞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쪼개거나 더 이상 뭉치거나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쪼개고 뭉쳐봤는데 여전히 코드가 100줄이 넘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 아직 실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더 좋은 실력으로 만약에 성장한다면 이 코드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쪼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한계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보스전에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먼저 합니까? 아이템을 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자, 대부분의 경우에 세이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코드에서도 말씀드렸죠. 코드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짜셨어요. 근데 더 이상 100라인 정도밖에 100라인이나 되는 코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우리가 주석으로 기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지만 자, 이 코드가 문제가 있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변경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주석으로 달아주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짰던 코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쪼개거나 뭉치거나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쵸? 작업을 했어요. 딱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12줄 미만의 아주 아름다운 코드가 되었어요. 하지만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해하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아직 우리가 변수명을 어떻게 선언해야 되는지 안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아직 진도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자, 주석. 자, 모르니까 달아주는 거예요. A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A라는 메소드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B라는 메소드는 화면을 갱신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코드를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구나. 여기는 화면을 갱신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 코드를 보면서 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에는 우선순위가 존재를 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나쁜 코드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꼭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나쁜 코드를 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꼭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코드의 주석을 보고 좋은 코드를 짜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이것보다 더 떨어지는 건 뭐예요? 차라리 나쁜 코드만 짜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 나쁜 코드지만 나쁜 주석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딱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에요. 아셨죠? 오른쪽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돼요.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절대 오른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아셨죠? 왜냐면 자, 왼쪽으로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자,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좋은 사람 돼야죠. 왜 못하러 나쁜 사람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 최소한 나쁜 코드를 적었다면 자, 주석을 달아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쁜 주석의 예시예요. 아, 도대체 뭐가 나쁜 주석이야? 궁금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자, 예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포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 여기 뭐예요? 더하기 2 하고 있죠. 포문이 한번 돌 때마다. 근데 주석은 뭐라고 써 있어요? 포문을 실행할 때 i를 1씩 증가시킨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사실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으면 자, 내가 만약에 버그가 있다. 어떤 코드에 버그가 있는데 이 지금 해당 코드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사람이 실수로 1을 써야 되는데 2를 쓴 게 아닌가. 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막 이 코드를 더 집중해서 보게 되거나 하죠.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2가 맞는데 이 주석을 잘못 쓴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두 개가 모순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 버그를 수정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머리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거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쁜 주석이 있는데 나쁜 주석을 만약에 좋은 주석으로 바꾼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포문을 실행할 때 짝수열에는 키값, 홀수열에는 밸류 값이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실행할 때 두 개씩 건너뛴다 라고 우리가 주석을 달아줬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코드 내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이해하기 쉬워졌죠. 아, 이 2라는 게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아, 2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구나. 여기서 이게 키값이고 여기에 밸류 값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구나. 자, 그러니까 이 포문을 한 번씩 돌 때마다 이 두 칸씩 띄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나쁜 주석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자, 안 좋은 기분이 들었죠.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좋은 주석을 보니까 어때요? 아, 코드가 한결 이해하기 쉬워졌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자, 만약에 지향을 한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은 그러나 코드를 좋은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밸류를 저장을 할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장을 할 때 자, 키와 밸류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었다면 자, 이렇게 저장을 하지 않고 자, 회어를 하나 더 써서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i++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야, 여기서 오해할 수가 없어요. 자, 처음에는 왜 2인지 우리가 이유를 적어줘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이유를 적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코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로써 우리가 좋은 코드로 짤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죠? 자, 나쁜 코드가 자, 나쁜 주석이 있으면 자,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죠.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이제 이것을 나쁜 코드가 자, 좋은 주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분히 좋은 코드를 짤 수 있었지만 시간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짰구나. 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머물지 말고 우리는 그 주석을 보고 좋은 코드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구독 버튼 그리고 동영상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